아마 잘 풀리는 것도 있고 안 풀리는 것도 있을 텐데 이런 설명 해가면서 할 테니까 천천히 한번 봐봐. 1번부터 볼게요. x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를 mx라고 하재. 최근에 4년 동안 계속 수능에 나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해. 가장 큰 원소를 mx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거의 정의는 x집합에서 가장 큰 원소를 쓰라는 소리예요. 됐죠? 새롭게 이제 집합을 정의했죠. 네, 이라는 집합이 1, 2, 3, 4, 5래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집합이래요. 원소의 개수가 2 이상인 집합. 2 이상인 집합을 B1부터 쭉 나열을 해서 Bn까지 있대. 일단 뭐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집합들을 가지고 이 정의가 뭐였냐면 요 집합의 가장 큰 원소를 쓰세요 였잖아요. 그죠? 가장 큰 원소를 쓰세요인데 그런 가장 큰 원소들을 다 합해 봤더니 기출문제야. 수능 기출문제. m에다가 bn 가장 큰 원소들을 다 합해 봤더니 m이더래요. m과 n을 구하래. 일단 m을 분석하기 전에 m부터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개가 나와야 되는지. 여기 보면 원소가 2개 이상인 집합 그랬죠? 2개 이상인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전체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승계가 있을 건데 2개 이상인 거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거나 1개짜리인 걸 빼면 되는 거죠. 원소가 1개짜리인 건 5개가 있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건 공집합 앞에 6개가 있잖아요. 그죠? 6개가 있을 거니까 이걸 빼러 가야 될 것 같아. 32에서 6을 빼. 그럼 얼마야? 26인가요? 그러니까 n은 26이라는 걸 알았어. 약간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1부터 Bn까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원소를 택하세요. 거기에 합이 m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여기에서 가장 큰 원소를 택하는데 그 가장 큰 원소가 5였을 수도 있고 4였을 수도 있고 3이었을 수도 있고 뭐 이렇지 않겠어요? 2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가장 큰 원소가 5인 경우 몇 개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잖아. 가장 큰 원소가 5인 경우는 몇 개가 나올까?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부분 집합들은 원소가 2개 이상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5래요. 가장 큰 원소가 5라는 소리는 5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데 그 부분 집합이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5를 제외하고 만드는 거니까 공집합 원소가 1개짜리 이렇게 쭉 가서 자기 자신까지 1, 2, 3, 4까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몇 개가 있을 거냐면 2의 4제곱개가 있겠죠. 5를 제외하고 일단 했을 거니까 그 중에서 5를 꽂아넣으러 가는 거야. 최대 원소가 5라 했을 거니 여기다 5 꽂아놓고 여기다 5 꽂아놓고 5 꽂아놓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꽂아놓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1이랑 5 이렇게 될 거니까 최대 원소는 5라는 거잖아요. 또 여기다가 이제 5를 꽂아놨다고 생각을 해보면 최대 원소는 2, 5 이렇게 될 거니까 5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B라는 집합이 원소가 이제 2개 이상이잖아요. 2개 이상이 되는 거니까 가령 공집합에다가 5를 꽂아놨다는 소리는 그냥 5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거든. 이런 건 안 돼. 이런 얘기죠? 여기서부터가 2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돼요? 그러면 가장 큰 원소가 5였을 때의 원소의 개수는 2의 4제곱에다가 1을 빼야죠? 이렇게? 납득돼요? 이만큼 개수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하러 갑니다. 가장 큰 원소가 4였을 때를 하러 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1, 2, 3, 4, 5가 있었어요. 집합이. 가장 큰 원소가 4가 되려면 4하고 5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를 가지고 부분 집합을 만들어 봐야지 까지 됐죠? 그러면 걔가 2의 세제곱개가 됐을 텐데 여기서 공집합을 뽑게 되면 안 되잖아. 왜냐면 4를 하나씩 꽂아놓을 생각인데 공집합에서 4를 넣으면 원소의 개수가 1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쵸? 빼기 1을 이제 하러 가셔야죠. 걔가 있겠죠. 이렇게 서술형인데 하나씩 다 써야 돼. 이렇게. 세 번째 가장 큰 원소가 3인 경우 마찬가지로 3인 경우라고 하면 여기다 쓰죠. 1, 2, 3, 4, 5가 있어. 가장 큰 원소가 3이려면 여기 있는 걸 제외하고 너로 부분 집합을 만들러 가야지 인 거잖아. 그래서 네가
2의 제곱에다가 빼기 1개 이렇게 있어요. 거의 다 됐죠? 네 번째, 가장 큰 원소가 2였을 경우. 그러면 2라는 얘기는 여기를 덜어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2의 1승에다가 한 개를 빼야죠? 여기가 한 개니까 가장 큰 원소가 1인 경우는 안 해도 되겠죠.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러 갑니다. 5였을 때는 개수가 16 빼기 1이니까 15, 15개가 있고요. 가장 큰 원소가 4였을 때는 8 빼기 1이니까 7개가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되고 원소에 다 총합을 다 구하라 했을 거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 다음에 3이었을 때는 3 곱하기 4 빼기 1이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였을 때는 2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너를 쭉 합하시면 답이 나와요. 까지 납득이 됐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고, 2번 하러 갑니다. 1번 문제 중요해. 중요해. 니네 학교 그 기출문제를 보니까 뭐지? 복고풍이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연세가 있으신지 뭐 모르겠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에요? 그래요? 그렇구나. 문제는 복고풍이더라고요. 자, 한번 보죠. 자, 2번 문제를 봐요. 2번 문제를 보면, 자, 일단 포인트를 잡자. 그 2번도 자주 출제가 되는 유형인데 이거예요.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값이 뭐냐, 최소값이 뭐냐, 이런 유형이에요. 이렇게. 이런 유형을 할 때는 시작이 여기입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에다가 MB에다가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출발을 하죠. 틀은 항상 이래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A 집합에 몇 명이 나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B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항상 이걸 기억하세요.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 식을 하나 기억하세요. 이 식을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뭐보다 작은지를 알아야 돼. 얘는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작죠. 작거나 같죠. 그죠?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냐면 이거 하러 가야 된다. MB가 더 크다 그랬잖아. 이렇게 B의 원소의 개수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럴 거니까 이쪽은 MB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를 쓰러 가시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 다음 코스는 이제 해볼 만해요. 교집합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이거의 범위를 구하러 가는 거거든요. 이쪽은 최대값, 여기. 이쪽은 최소값, 여기. 구하러 가는 건데, 걔를 계산을 해보면 이 교집합 B를 이쪽으로 보내요. 이렇게. 보내고 너를 이쪽으로 빼러 가요. 빼러 가면 NA에다가 MB가 되고 N에다 전체 집합의 개수를 빼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납득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게 될 거고, 이쪽은 지금 뭐냐면 교집합 B를 이쪽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보내게 되고 너를 이쪽으로 이제 빼러 가요. 빼러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쓰면 되지? 이쪽으로 보냈죠? 보내게 되면 교집합 B는 이쪽으로 갔어요. B를 뺐어요. B를 빼게 되면 NA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쓰기로 합니다. 된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좀 풀 줄 알아야 돼. 기계적으로. 그러면 아마 해결이 될 겁니다. 예를 지금 보시면 A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 전체는 35명이고요. A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 18명이고 B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이 21명이래요. 이렇게. 그럼 됐죠 뭐. A를 좋아하는 학생은 18명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더하러 가야죠. 이 두 개를 더하러 가면 39잖아. 이 두 개 하면 39예요. 39에다가 35가 되고 이렇게. 왜요? 그래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쪽은 최소값은 4가 되고요. 최대값은 18이 돼서 최소값은 4입니다. 최대값은 18입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그 두 개를 더하면 22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요걸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항상. 알겠죠? 요걸 떠올리신 다음에 NA랑 MB가 있으면 크기가 항상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큰 거를 여기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식 변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고 3번 하러 가죠. 안녕하세요. 길을 잃으셨다고?
아니 학원이 뭐 100만 평도 아니고 길을 잃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자, 알겠습니다. 사전 수업 시간에 이런 거는 친구한테 듣도록 하고 우리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합니다. 3번을 보시면 S가 A, B, C가 있어요. 가가 있는데 A가 X집합의 원소이면 S-A 이거는 X집합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를 봤더니 A가 X집합의 원소이고 B가 X집합의 원소이면 두 개 합집합도 X집합의 원소입니다. 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A라는 집합이 집합이라는 걸 알아요. 원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집합도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일 수도 있지만 원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구조를 보면 두 개를 만족시킬 때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이렇게 하러 가죠.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냐면 문제가 여기에 있는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있는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그러니까 하나씩 해봐야죠.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공집합이잖아요. 공집합이니까 첫 번째 공집합이 X에 들어갈 때 그거를 봐야죠. 공집합이 X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공집합을 빼. 그러면 전체 집합이 다시 될 거고 그게 다시 X의 원소입니다. 이런 얘기죠? 되죠? 그럴 거니까 X집합을 쓸 수 있어요.